지금 보기를 참고해서 읽기를 감상하라고 했고, 목록은 이걸 파악해야 돼. 이게 딱 비문학 아니었어? 환몽구조야. 천상계에서 꿈을 꿔. 그럼 원래 있던 애들이, 원래 인물들은 어디 사람들이라는 얘기니? 원래 천상계 애들이라는 거야. 이거 자체가 독특하잖아. 우리가 천상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천상계에서 꿈을 꿔서 속세로 진입해서 지금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갔어. 우리가 들어가는 걸 인몽이라고 해요. 들어갔어? 근데 속세에서 뭐해? 속세에서 다시 어떻게 해? 꿈을 꿔. 다시 꿈을 꿔서 거기서 뭘 봐? 자기가 원래 살던 천상계를 보는 경험을 해. 꿈속에서 꿈을 꿔요. 몽중몽이라고 해. 몽중몽. 꿈속에서 꿈을 꿔서 자기들이 원래 있던 천상계를 보여주는 거야.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그걸 스크로지 영감 얘기하죠? 구두쇠 영감. 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자기가 죽은 이후의 삶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천상계인데 여기서 다시 천상계를 구경하고 다시 나와. 자,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난 남자 주인공들이 속세로 돌아와 천수를 누리. 여기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희한한 건 뭐냐면 천수를 누려. 살 만큼 다 살아. 그런 다음에 죽음을 통해서 다시 천상계로 복귀한다. 이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스토리를 읽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끊어가면서 봐야 되거든. 볼 수 있어야 돼. 자, 가볼게요. 이걸 기준으로. 자, 그럼 여기 이제 사람이 또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게 또 고전소설의 특징이야. 앞부분 줄거리 너무 중요하겠죠? 줄거리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은 파악해야 될 것들을 이미 다 그냥 준다는 얘기야. 여기서 파악해야 될 것들 인물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줄거리 파악이 당연히 기본이지만 줄거리는 한 번에 파악되는 게 아니라 뭐다? 장면 단위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 천상에서 보통 속세로 오는 이유는 뭐예요? 보통 얘도 마찬가지야. 벌을 받았어? 인물 확인해야 돼. 문천성이라는 데가 있어. 꿈을 꿔서, 방법은 뭐야? 꿈을 꿔서 인간 세상에 양창곡으로 태어났네. 속세로 왔어. 이름이 창곡이야. 어떡하지? 문천성이 창곡이가 된 거야. 천상에 함께 있었던 제반홍녀, 천유성, 홍난성, 제천사녀, 도화성 몇 명이야? 1, 2, 3, 4, 5명. 5명도 인간 세상에서 윤소정, 황소정, 강남홍, 박성선, 일지련으로 태어나. 근데 남자 1명, 이런 거 보더라. 여자 5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속세로 들어와. 방법은 뭐였어? 꿈을 통해서, 인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이름이 다 다르겠지. 이거 보이세요? 자, 다시 태어나서 양창곡과 결연을 맺어. 결연을 맺는다는 건 뭐 부부가 된다는 거죠. 양창곡은 여기서 벼슬을 하고 공을 세워서 연왕에 오른다. 여기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 중국에서의 왕이라는 건 뭐니? 지방귀족 같은 거죠, 지방귀족. 그럼 왕이야, 왕이 됐어. 한마디로 맨날 고전소설에 나오는 거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그러니? 입. 이런 단어 알아야 되는데? 입신양. 그치? 입신양이야. 이름을 떴죠. 그 다음에 부귀공명. 뭐 이런 단어들 그냥 친해져야 돼요. 부귀공명. 부귀와 명예를 얻게 된다. 공을 세우고 명예를 얻게 됩니다. 맞죠? 이름을 날리고. 자, 그 뒤에 양현, 그리고 모친, 허부인. 양현이 누구겠니? 양창공인데 모친, 허부인이면 양현은 누굴 거 아니? 파더지 아니, 파더? 만원. 5 안에 누구겠어? 얘네. 그리고 자식들과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랬어.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야. 죄를 지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속세로 들어와서 부귀공명과 입신양명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내용이 쭉 전개되다가,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밤에 잘 먹고 잘 살던 중에 이날 밤에 누구야? 강남홍이 인물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공부하는 데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인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표시를 딱 하고 취하여 어디 갔어? 취복로에 갔어. 의상을 풀지 아니하고 책상에 의지하여. 꼭 이런다? 얘가 고전소설을 자꾸 보다 보면 되게 재밌다니까. 계속 보던 장면이 계속 나와. 얘도 의지하여 잠이 들었어. 호련 나라는 됐어. 호련이 무슨 뜻이야? 갑자기 뭐 문득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고전소설의 우연적 특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어휘예요. 갑자기 우연히. 황홀하고 몸이 정처 없이 떠돌아 한 곳의 이름에 한 명산이라. 어디로 갔어? 장면이 전환됐지 갑자기. 봉우리가 높고 험준하거늘 강남홍이 가운데 봉우리에 이르니 한 보살이, 자, 보살 동그라미 쳐야죠. 인물 나왔어요.
자, 근데 이 인물 어떻게 하고 있니? 눈썹이, 가로치자. 눈썹이 푸르며 얼굴이 백옥 같아.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고전소설에서 되게 전형적으로 인물을 묘사하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일단은 눈썹이 푸르고 백옥 같아. 일반적이지 않지? 그리고 뭘 거쳤어? 가사란 단어 정도도 알아두자. 가사가 뭔지 알죠? 제가 지난번에 그려드렸는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승려, 삼장법석 같은 거. 그 다음에 속장을 그렇게 들고 다녀.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승려들은 보통 그걸 들고 다녀. 뭐 시그니처야, 시그니처. 뭘 들고 다녀? 지팡이. 웃으며 맞아와. 자, 분위기 장면 정리해보자. 강남옥이 어때? 잘 먹고 잘 살던 와중에 영혼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잠이 들어서 와봤더니 명산이야. 자, 잠이 들었더니 뭐겠니?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봤어? 보기에서 봤잖아. 자, 꿈을 꿔서 속세로 왔어. 근데 속세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다시 뭘 꾼대? 꿈을 꿔가지고 뭘 본다고 했어요? 자기 원래 살던 천상계를 본다고 했잖아. 그걸 놓치면 안 되지.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잠이 들어라는 거에서 얘가 지금 다시 꿈속에서 꿈에 들어가는 거야. 그걸 구분해줘야 돼요. 인목이 된 거야. 가서 이제 뭘 보겠어? 소위 알겠니? 천상계를 보겠지, 이제. 그 장면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해석이 된 친구들은 그게 먼저 보이게 되는 거죠. 먼저 가서 해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대화 내용 중요하다고 했죠. 자, 보살이 뭐라고 말하냐면, 강남홍은 인간지락이 어떠한가? 그래서 인간지락 밑줄 줍니다. 인간의 즐거움이라는 거는 아까 인간들이 느꼈던 세속적 쾌락을 말하는 거겠죠. 부자가 되고 공을 들어서 떡떡거리고 사는 거. 강남홍이 마음이 깨닫지 못하여, 바로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깨닫지 못하여 왈. 정식 작가 시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보살은 누구시며 인간지락은 무엇을 이루시는 겁니까? 당연히 모르겠지. 이런 거 잘 나와. 깨닫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알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 잘 나옵니다. 보살이 웃고 석장을 자기도 맨날 나와. 어디서 본 거 같지? 석장을 던져. 그럼 어떻게 됐어? 가르칠게요. 한 줄기 무지개가 돼서 하늘에 닿았어. 내릴 거야? 안지? 엘사가 그지? 발로 팡 치니까 그지? 갑자기 막 계단이 생겼잖아. 얘도 그렇다는 거지. 환상적입니다. 비현실적 요소. 강남을 인도하여 무지개를 밟아서 공중에 올라가니 가로 닫아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거 고전소설의 특징 뭐였어요? 환상적 요소가 나온다. 환상적 요소는 뭐다? 비현실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배경이 천상이라든지 용궁이라든지 현실에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장면 생각나시죠? 장면 큰 문이 있고 오색 구름이 어렸는지라. 강남의 문만 물어봅니다. 무슨 문입니까? 그랬더니 남천문이래. 남천문이라는 곳에 왔네. 이렇게 공간이 이동하면 그 공간 표시하셔야 돼요. 남천문이 어딜까? 그대는 문 위에 올라가 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강남홍이 보살에 따라 올라가서 한 곳을 바라보니, 자, 봐봐. 여기서 또 가르치기. 이것도 고전소설의 특징. 비현실적 배경을 하고 있는 고전소설들이 굉장히 전형적으로 미화하고 과장한 표현들이 여기저기 다 나와. 여기도 또 지금 뭘로 만들었어? 같은 인테리어 업체 사무처럼 진짜 맨날 표현이 똑같아. 1월 광채가 휘황한데 해와 달이 광채가 밝은데 누각 하나가 허공에 솟아있어. 야, 이거 어떻게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 누각이 있단 얘기야? 근데 뭘로 만들어졌어? 오늘 좀 그림 되는데? 뭘로 만들어졌어? 뭘로 만들어졌어? 응? 지금 못 타고 갔어요. 여기 지금 무지개 타고 갔잖아. 말이 되냐고. 여기 무지개 타고 올라가서 지금 남천문에 이르렀어. 알겠니? 장면이라고 보면서 저게 뭐냐고. 남천문이래. 여기 봤더니 뭐가 있어? 배곡난간, 유리기둥, 영롱하여 눈부시고 누가 다래와 여기 봐봐. 여기에 참새나 무슨 소나 이런 게 있으면 어울려 안 어울려? 다 이런 거 안 어울리지? 뭐가 있어? 푸른 난새와 붉은 봄. 전설 속의 새들이 쌍쌍이 배회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이런 장면 진짜 고전소설 바다 나옵니다. 그죠? 처음 보는 거 맞죠? 거기에 또 누가 있어? 선동과 선호민의 시녀가 신선 차림으로 난간머리에 서 있으며 누가 그를 바라보니 자 밑줄 한 선강과 다섯 선녀 난간에 의지하여 취하여 자는지라 보살께 문안. 얘들아 이제 너네 눈치챘지? 일단 선동과 신선 선녀를 등장시켜야 여기가 속세가 아니구나.
여기가 보통 군대가 아니구나. 되게 환상적 세계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자, 물어봅니다. 이곳은 어느 곳이며 저 선관성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꼭 이래, 보살이 미소를 지으며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거지. 이것은 배공루입니다. 제일 위의 우선 문창성이요. 차례로 노선이는 제방우여 천우성 홍란성 제천성여 도화성이니 홍란성은 그대의 전신이라 자비출입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지? 천상계에 있었던 홍란성이 문창성이랑 같이 내려왔잖아. 그래서 홍란성은 강남홍이 됐다고 했어. 강남홍이 속으로 놀라와요. 저 다섯 선녀는 다 천생에서 입도한 선관이라 어찌 저다지 취하여 잠을 자니까? 호련 또 나서 호련. 갑자기 서쪽을 보며 합장하더니 시 한 구를 외워와요. 시 또 나왔어. 어떤 애가 그러더라? 고전소설이 뭐야? 그게 소설하다가 시가 하나씩 나오는 거고, 그거는 그런 소설을 본 거야. 중학교에 들어서. 자, 정이 있으면 인연이 생기고, 인연이 있으면 정이 생긴다. 괜히 주지 않지. 뭔가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거죠. 정이 다하면 인연이 끊어지면 많은 가지 생각이 함께 텅 비는구나. 무슨 말이지? 근데 강남은 엄청 똑똑해. 알아들었어. 뭐래? 정신이 상쾌하여. 갑자기 뭔가 확 깨닫는 거야. 너네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끙끙끙끙 대다가 갑자기 딱 생각날 때 그 느낌. 아파. 깨달아왈. 자, 밑줄칩니다. 나는 본디 천상의 별인데 인연을 맺어 잠깐 하기에 내려온 것이구나 라고 딱 깨닫는 거야. 그지? 자, 중략이에요. 선생님이 중략이에요. 중략 줄거리가 없고 그냥 중략 그러면 그 두 개를 연결하려고 굳이 애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잘 이어지지 않아요. 자기네도 이어지지 않으니까 책임지지 않고 띄워놓는 거야 그냥. 강남홍이 말했어. 그러하면 저도 또한 천상의 별이라 이미 여기 왔으니 다시 인간세상에 돌아갈 마음이 없나이다. 자, 그랬어. 자, 꿈속에 와가지고 자, 봐봐. 다시 천상에서 어떻게 됐어? 잘못해가지고 꿈을 통해서 속세에 왔지? 근데 속세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속세에서 또 꿈을 꿨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는 아직 속세를 벗어난 건 아닌 거야. 꿈속에서만 본 거죠. 그죠? 꿈속에서 다시 천상계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이건 대단히 착각을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난 원래 천상계 사람이니까 굳이 속세를 안 갈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보살 자꾸 웃어. 응? 하늘이 정한 인연을 인력으로 할 바가 아니라 라고 얘기했어. 그대가 인간의 인연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자, 여기 나오죠. 빨리 돌아가라 이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독선의 개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몇 년 후에 40년 후에 다시 와서 옥황상제께 조회하고 인사하고 천상지락을 누렸다. 아까 인간지락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천상지락을 그때서야 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앞으로 몇 년 더 살 거야? 40년 더 살 거야. 어디에서? 속세에서. 누구로? 강남으로. 알겠죠? 보살은 누이십니까? 그랬어. 보살이 웃으며 말, 자꾸 웃으면서 말. 이게 좀 해프네. 빈돈에, 자, 얘들아, 이게 가난할 빈인데, 이게 돈은 승려를 말하는 거거든요. 돌을 닦는 사람인데, 빈돈하는 건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나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인 거죠. 그치? 난 떠돌이 중이라는 식으로 말하려고. 남의 수월함의 관세음이라. 자, 부처의 명을 받아. 부처는 뭐니? 고전소설에서의 천상계에서의 옥황상제, 뭐, 부처, 용왕, 이런 사람 보스지, 보스. 조직의 보스야. 보스의 명을 받아 그대를 지도하러 오느라. 보살이 말을 마치고 없어지는 것도 비슷해. 갈게 그리고 사라지는 보살은 없어. 또 어떻게 돼? 석장을 또 던져. 이게 약간 요술봉 같은 거야. 뾰로롱 그러면 또 오색 무지개가 일어나며 호련 우레소리가 울리거든. 강남홍이 놀라 깨어보니 자, 밑줄 이런 거 포인트야. 어디가 이목이고 어디가 강목이겠구나.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웃긴 거는 진짜 웃긴 거 같아. 그치? 뾰로롱 이렇게 사라지고 맨날. 몸이 취봉로, 아까 취봉로 보였어, 취봉로. 자기가 잠들었던 데지. 그대로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꽃만 꾼 거야. 강몽, 이라고 써놓자. 다시 어디로 왔지? 얘들아, 그러니까 고전소설 있잖니? 되게 재밌다. 보다 보면. 그렇지 않아? 재밌잖아. 너무 웃기지 않아? 이거 너무 웃기지 않니? 이런 걸 만약에 드라마로 만든다고 생각해봐. 수목 미니 시리즈 옴루몽. 자, 강남홍은 꿈속의 일이 의아하여 꿈속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내용 일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전소설이 왜 어렵냐면 용어가 어렵잖아요, 용어가.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장면 단위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고, 인물의 심리 태도 같은 것들은 짚고 가야 됩니다. 자, 꿈속의 일이 의아하여 지금 뭐하니? 뭐하니? 연한과 윤부인, 한부인, 벽성선, 일지련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떠올라야 되지. 아, 이상한 일이 다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치? 그럼 뭐라 그래? 얘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 다들 똑같은 꿈을 꿨대. 대박. 서로 탄식하여 의아해하더니 허부인이 듣고 강남홍 돌아와. 자, 허부인이 누구였니? 놓치면 안 돼요. 아까 누구였어? 허부인. 양향, 모친 허부인이라고 돼 있었어. 하도 부인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릴까봐 앞에서 앞부분 줄거리에서 모친 허부인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머니. 자, 강남홍 돌아와. 이러면서 유래를 말해줍니다. 내 고향에 있을 적 늦도록 무자하여 자식이 없어 옥년동 돌부처에게, 자, 옥년동 돌부처에게 기도하여 연함을 낳았으니 아범을 내가 그렇게 낳았냐 이러고 있는 거야. 그치? 돌부처가 이거 돌부터가 아니라 돌부처. 돌부처가 곧 관세음보살이라. 그 돌부처가 그 한량없는 공덕을 갚지 못하더니 이제 너는 꿈에 나타나 불사를 권하는 것이, 너의 꿈에 나타나 불사를 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듣지 않니 벽성선에 붙인 벽성선 또 있었지? 그 여자 중에 하나잖아. 그니까 뭐야? 사돈어른이 사돈 붙인 보조국사께서, 여기 사돈어른 뭐야? 승려야. 그지? 자개봉 대승사에 계신데 불법에 정통하다 하니 청하여 옥년봉 돌부처를 위하여 일개 암자를 짓고 한편으로 대승사에서 100일 동안 제를 올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자주 읽어야 친숙해지겠니? 이 표현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말이. 그러나 결론은 뭐야? 누가 있었어? 부친, 벽선문의 부친이 보조국사야. 그래서 사돈어른이 하필 때마침 자개봉 대승사에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옥년동 돌부처를 위해서 뭐 하기로 했어? 핵심은 뭐야? 이게 독해가 돼야지. 돌부처를 위해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야? 암자를 짓겠다는 거야. 그지? 그럼 암자를 짓겠다는 건 뭐야? 지원아? 암자를 왜 짓지? 글쎄요. 암자가 뭐야, 암자가? 조그만 이런 사찰 같은 거잖아요. 왜 지어주는 거야, 이거? 선물이야, 선물. Special thanks to you. 알겠니? 내가 그동안, 봐봐, 지금 잘 이해해야 돼. 잘 들어봐. 양창곡을 어떻게 나왔어? 지원아, 따라와봐. 양창곡을 어떻게 낳지? 양창곡을 어떻게 해서 낳게 됐어, 이 허부인이? 엄마, 아빠가 이러지 말고 기도해서 낳게 됐어, 기도해서. 그럼 누구한테 되게 고마운 일이야? 이 사람한테 되게 고마운 일이야. 근데 내가 그동안 공덕을 갚아서 못 갚았어. 못 갚았대. 계속 마음이 쓰였어. 근데 며느리의 꿈들에 다 나타났대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야? 야, 좀 받은 게 있으면, 은혜도 갚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지. 그지? 그래서 너의 꿈에 나타나 불사라는 게 뭐겠어? 불교적 어떤 일, 공덕을 쌓아라,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니? 그래서 어머니가 듣지 않니 벽성선이라는 또 다른 며느리도 많아. 부친이 보조국사야. 그게 뭐야? 지금 이 사람도 승려야. 알겠니? 자개봉 대승사라는 절에 계신데, 알겠니? 불법에 정통하네. 만약에 이 사람이 날라리 파괴승이고 이러면 부탁 안 하겠지. 불법에 정통하다니. 어때? 청에서 옥년동 돌부처를 위해 암자를 짓는 걸 조금 어레인지 해달라, 이런 얘기지. 알겠니? 그런 다음에 한편으로 대승사에서 아까 여기서 100일 동안 모두 해주겠대. 제도 올리겠대. 알겠니? 그럼 여기의 내용은 뭐야? 주인공이 양창곡이, 그치? 불떡으로 태어나내고 불공을 들여서 태어나내고 그것을 갚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벽성선이 크게 기뻐해. 왜? 자기 아빠한테 부탁했어. 즉시 보조국자를 청하여 제를 올리기 시작하고 재물을 후에 보내 옥년부 암자를 시킨 대로 했다는 거죠. 그 후 밑줄 40년 부귀를 누리다가 앞에서 누가 얘기했어? 보살이 나와서 말해보지. 40년 더 살다가 그랬어. 그래서 있잖아, 고전소설은 막 되게 용어가 어렵고 복잡한데 그걸 가급적이면 간단하고 간결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장면 단위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자꾸 억지 부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진짜 선생님을 믿고 하루에 정말 이거 집에 가서 똑같은 거 2개, 예? 2개도 아니라 하나만 해, 하나. 일주일에 3개만 해, 3개만.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이거 다 끝날 때까지 정말 총 30개 정도만 읽어보면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네,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네. 큰일 났네, 이거. 자, 양면과 호구이는 수를 80을 하고 무슨 뜻이겠어? 친해져야 돼, 많이 읽어봐야 돼, 모르는 용어는 외워야 돼. 선생님이 모든 용어를 외우라고는 안 해. 이 정도 나라나, 이 정도 나라나, 그런 건 알아야 돼.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알겠죠? 호련, 보살, 승상 이런 거 뭐 벌써 우리 몇 개 해보니까 다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써? 부모님은 수를 80 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80에 돌아오셨다는 얘기야. 연화는 다시 출장 입상 외워야 됩니다. 출장 입상. 자주 나와요. 나아가서는 장군이 돼서 공을 세우고 들어오는 거야. 다시 조정에 들어와서는 재상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밖에 나아가서는 공을 엄청 세우고요. 나라에 불공을 엄청 세우고 들어와서는 재상이라는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출세한 말하는 겁니다. 역시 80. 윤부인은 3자 이녀의 수 70. 무슨 뜻이겠어? 자식을 5명을 낳고 수 70까지 살았고. 황부인은 이거 중요해? 다음 중 자식을 가장 많이 낳은 거 나오겠냐고. 쭉 얘기하는 거야. 올해 잘 먹고 잘 살았다. 자손은 이렇게 많았다. 그치? 얘는 왜 조금밖에 못 살았어. 60. 강남은 5자 3명. 8명 낳았어. 70. 3자 2녀. 몇 명이야? 26인. 자녀는 합하여 26인이에요. 아들 16인은 각각 입신 양명하여. 그러니까 또 나오잖아, 이 단어. 부귀 영원이래요. 딸 12는 왕공의 부인이 돼요. 왕이나 뭐 높은 부인, 높은 교사라치의 부인이 되어서 타자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윗글에서 아까 보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보기를 주는 작품들의 특징은 선지가 길고 선지가 앞부분은 팩트체크, 소설의 내용, 뒷부분은 뭐야? 이 보기의 내용과 연결해서 판단해보는 것.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든 다 똑같아요. 이거는 현대시도 그렇고 현대소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오전시가도 그렇고 이 유형은 항상 고우 100점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문제들로 통해요. 그럼 해보자. 강남홍이 취북로에서 꿈이 드는 것으로 보아. 맞니? 팩트니? 취북로에 꿈이 들었니? 맞니? 취북로는 천상계에서 속세로 임몽하는 공간이군. 이거 잘 봐야 돼. 어렵다니까? 잘 봐. 처음에 속세로 임몽을 한 거는 어디서 온 거야? 얘네가. 자, 천상계에서 속세로 온 건 언제였어?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꿈을 꿨지? 잘못해가지고 꿈을 꿔가지고 여기 들어왔지? 그 들어온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뭐야? 취봉루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임몽을 한 번 더 하지. 그러니까 임몽을 잘 쓸게. 미안해. 급해지면 잘 못써. 임몽을 한 번 더 해. 속세에서 한 번 더 임몽한 공간이 어디였어? 이게 취봉루였잖아. 그치? 그래서 취봉루에서 다시 뭐야? 천상계를 보게 돼.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기억나니? 그러면 여기는 취봉루는 이 공간이 맞아? 아니죠. 속세를 살아가다가 다시 한번 천상계를 보게 되는, 자기들이 살다가 보게 되는 공간이야. 1번 틀렸어. 얘는 1번이 답이 틀리면 제일 쉽지. 제일 찝찝해. 답은 1번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강남홍이 백옥루를 보면서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것으로 보아. 백옥루는 장면 생각해야 돼요. 백옥루에서 저기는 뭡니까? 기억나? 남천문. 저기 뭐냐? 저기 왜 5명이 6명이 왜 저러고 있냐? 그 장면 기억나시죠?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으로 보아. 끊고 백옥루는 속세에서 임몽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공간이고. 괜찮죠? 보살이 강남홍에게 인간세상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살은 천년기에 계속 거기 둘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속세로의 강몽을 유도하는 신이한 존재고. 괜찮죠? 그 다음 허부인이 보살을 옥령동 돌부처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아 암자를 참관한 것이 신이한 존재에 대한 속세에서의 보살이 될 수 있겠군. 맞지? 그 다음
양창곡 일가가 속세에서 천수를 누리고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아 끄고 이 작품은 주인공이 속세에서 연을 당한 후 천상계로 복귀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8번에 이런 너희들이 어휘 문제를 이거를 되게 은근히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를 사전을 다 찾아본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거 사실 다 찾아본다고 해서 그걸 기억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어휘들만 찾아보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넣어보는 거야, 하나하나. 기억에 한번 넣어보세요. 기억. 여기에 책상에 의지하여, 책상에 기대어. 괜찮잖아. 그치? 니은. 강남웅이 막연히 깨닫지 못하여. 강남웅이 멍하니 깨닫지 못하여. 괜찮아요? 디귿. 자, 디귿. 강남웅을 인도하여. 강남웅을 이끌어. 리을. 휘황한데 눈부신데. 미음. 쌍쌍의 배회하며 배회가 뭐니? 배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아무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거야. 이건 되게 적극적으로 같이 뭔가를 하는 거죠. 배회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5번 이게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 아니 요즘 애들은 너 왜 이렇게 이지적이니? 그럼 하는데 뭐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 이런데 어떡해? 너 왜 이렇게 고지식하니?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런데 진짜 그래요? 이 정도는 아니죠? 중학생들은 그런데 진짜 실제 실화래 실화. 충격받았어 나도. 자 25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 소설에서 당연히 물어본다고 했어요. 서술상 특징 1번 서술자가 개입하여 또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 앞날에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어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했지. 누가? 보살이. 뭐라고 그랬어? 40년 동안 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 조심해야 돼. 서술자가 개입했는지를 잘 봐야 돼. 자, 보살이 서술자니? 이거 함정이야. 이게 고등학교 거의 매력이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한 건 누구니? 보살이야. 그치?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보살이 서술자니? 아니야. 서술자 아니야. 등장인물이야. 등장인물. 등장인물을 통해서 들어가겠어. 앞으로 몇 년 더 살아라. 40년 더 인간 세상에서 더 인연을 끝날 때까지 살다가 그리고 돌아와 라고 얘기해. 니은 대리적 두 인물이 있니? 배치되는 인물 있어요. 대립 없죠. X. 순간적으로 장면을 전환하여. 자, 순간적 장면 전환. 호련 석장을 두드리고 가는 거야. 막 보찜을 메고 몇 날 며칠을 걸어가는 장면은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치? 환상적 공간으로 가는데 몇 날 며칠 걸어가면 이상하겠지. 내가 그래갖고 나는 그 호빗인가? 보다 잠들었잖아. 난 반지의 제왕 이런 걸 되게 싫어해. 되게 졸려. 나는 그게 너무 졸려. 내가 이상한가? 그리고 나는 그 해리포터도 너무 이상하지 않냐? 해리포터를 나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 내가 근데 애들 말로는 선생님이 제일 재미없는 그거를 봤대. 불의 잔이었나? 하여튼 뭐 그거 너무 웃겨. 아니 마술은 나도 하겠다 그렇게 하면 갑자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걸 물에 넣어봐. 그럼 물에 넣으면 이제 어떻게 하지? 아가미가 생길 거야. 그럼 아가미가 생겨. 그게 무슨 마법이야. 짜증났어. 이런 게 더 재밌네. 옹룡. 그렇지 않아? 아니면 말고. 자,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내적 독백 있어요? 없어. 이런 걸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 문학이든 내가 모르는 건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이제는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악자까지 확인하고 체크하세요. 인물의 외형묘사 있지. 신비한 존재, 신이한 존재, 보살, 그지? 그런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는 아니지. 그지? X.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남홍은 명산에서 보살을 처음 만났다. 강남홍이야. 강남홍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맞죠? 보살은 석장을 이용해서 남천문에 바로 슉 갔죠? 강남홍은 성관 선녀들과 남천문에서 제외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게 있잖아. 도전소설은 정확히 읽히지가 않기 때문에 키워드를 보고 애들이 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잘 걸려들어요. 이거 딱 봐도 짧은 문제인데 이게 왜 고난인가? 자, 재회라는 건 뭐야? 한 번 만났던 사람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잖아. 그지? 재회 아니에요. 보살은 강남홍이 천상의 존재였음을 알려줬죠? 허무이는 옥년동 돌부처에게 기도와서 양창곡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홍길동전. 홍길동전은 알죠? 알죠? 제가 너무 지금 여기 너무 덥죠, 근데. 물좀 넣을까요? 지금 아마 다른 거는 그래요? 좀 쉬어요? 쉬어요? 숨이 막혀요? 아, 이제 에어컨 좀 어떻게 진짜 하긴 해야겠다. 잠깐만 쉴게요. 춥다고요? 바꿔 그러지 않아요. 아, 쉬자는 게 아니죠? 벌써 11분 됐는데. 자, 홍길동전. 하고 싶다. 화끈하게. 어때? 선생님 목표는 오늘 이걸 끝내고 싶어. 알겠니? 자, 해보자. 언제까지 어깨춤만 출 수는 없잖아. 아, 오늘 왜 안 웃어? 나도 더워. 주변에 지금 수업하고 있는 교실 없지? 문 열면서 되지. 들으라면 안 돼요, 그냥? 들으라고요? 웬 민폐예요. 진상. 얘들아. 국어랑 수학 같은. 그거 같이 콜라보해서 융합적 인재가 있는데 몇 번부터 볼래요? 볼라보다. 몇 번부터 가야겠어? 31번부터 가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이걸 골라보겠습니다. 다 좋네. 서자 홍길동. 다 좋죠? 그의 태생적 한계. 서자 홍길동의 일생은 신분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고, 이걸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홍길동의 저자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어디까지나 외적 준거야. 외적 준거. 외적인 기준에 이런 거라고 볼 때, 네가 이 작품을 어떻게 볼 건지를 판단해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규정해 놓은 것은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삶 자체가 얼마나 비극이지. 이 과정에서는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잖아, 그치? 내 문제예요, 이거는. 문제뿐,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뿐 아니라 개인의 이기적 욕망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드러납니다. 두 가지가. 당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개인의 이기적 욕망에서 비롯된 문제. 그럼 얘들아, 이걸 왜 주겠니? 당연히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야. 너네들 보고 대응시켜서 판단해보라고 할 거야. 지금 뭐야? 지금 비문학 그렇게 하고 있어. 즉,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길동이 부당한 사회와 충돌하기도 하고 개인적 욕망 성취를 위해서 사회 부조리와 타협하거나 명분과 괴리되는 행위를 하여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도 해요. 자, 여러분이 이제 3학년 문제들을 풀다 보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이 보기조차가 어렵구나. 말이 되게 어렵구나. 그치? 그래서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따라줘야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길동은 부당한 사회와 충돌한다는 건 사회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일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타협하거나 오히려 명분과 괴리되는 행위를 해서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치? 지도 잘못을 한다는 거지. 지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든가 자기가 말한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됐죠? 자, 볼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작품들 이게 5분 동안 푸는 거였네? 오늘 너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자, 갑니다. 앞부분 줄거리가 또 주어졌어요. 홍판성화 12춘성. 자, 10이라는 단어는 알아둬야 됩니다. 10이 뭐였니? 모르면 어려운 거지. 모르면. 10이 뭐였어? 종이야, 종. 노복. 이런 거는 남자종. 10이 여자종. 아니? 노비, 시비, 노복 이런 거. 자, 그러면 판소는 뭐냐면은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이요. 이조판서, 경조판서 이런 거는 장관급입니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소라는 게 나왔네요. 서자로 태어났다라는 거야. 홍콩을 허락해달라까지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 그러면서 집을 나와서 활빈상 활동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미 다 나왔고 우리가 안 본 부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 자, 활빈당 활동을 벌여가지고 막 엄청 대립하잖아요. 이 땅에 홍길동 하나 잡아오는 게 없단 말이냐 막 이러면서 막 열받게 하죠. 자, 그러다가 딜을 되게 잘해.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돼? 차라리 얘를 불러들이자. 그래서 병족판서의 벼슬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서자가 심지어 특채로 병족판서의 자리까지 오른 거예요. 됐나요? 거기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홍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이고 익숙할 뿐이지 사실 처음 보는 소설이랑 뭐가 다르겠니? 그렇게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돼요. 음력 9월 보름에 임금이, 자, 임금은 상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고전소설에서. 상께서, 우리 주상, 들어봤죠? 주상.
그 얘기야. 달빛을 받으며 후원을 걸으실세. 장면 떠오르세요. 문득 맑은 바람이 일어나며 공중에서 피리 소리가 청아하게 들리고 있대. 한 소년이 내려와서 소년 누굴 것 같니? 홍길동이겠죠? 주상 앞에 엎드렸다. 임금이 놀라서 묻기를 선동. 자, 역시 왜 선동이라고 판단했을까?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며 무슨 일을 말하고자 하나며 라고 얘기했어. 소년이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은 전임 병조판서, 예전에 병조판서 했던 홍길동이옵니다. 이러면서 자기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은 누구야? 신은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상이 놀라 나오죠. 드디어. 이 상이 누구야? 임금. 주상. 또 묻기를 네가 깊은 밤에 어찌 왔느냐? 길동이 대답해 가로되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했으나 끊고 영원히 모시려고 했는데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문으로는 홍문관 벼슬이 막히고 무로는 선전관 벼슬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뭘 할 수가 없어? 벼슬의 길에 나아갈 수가 없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건 뭐야? 그래서 내가 어긋나기로 했지. 그치? 활민당 동그라미 칠게요. 더불어 사방을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관청에 폐를 끼치고 자 죄를 짓고 봐봐. 조정에 죄를 지었대 라고 인정.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조정에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고 있어. 자기가. 그죠? 이는 전하로 하여금 아시게 하려 했습니다. 이거 뭐야? 왜 했다는 거야? 얘 활빈당 활동 왜 했대? 관심 받고 싶어. 임금님한테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서자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갖고.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 글의 이 대화를 통해서 그간의 내력들을 쭉 밝히고, 이건 되게 고전소설의 되게 전형적 특징이에요. 그죠?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력을 밝히고 있어요.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나 활빈당 활동 내가 왜 했냐면, 아시다시피 나는 출신이 뭡니까? 서자 아닙니까?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거잖아. 저는 문도 안 되고 무도 안 되고 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활빈당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온갖 폐를 끼쳤던 것은 임금님이 알아주시길 바랬던 겁니다. 뭘 알아주길? 서자의 억울함. 이런 한계를 알아주시길 바랬던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벼슬을 내려셔서 신의 소원을 풀어주셨으니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가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엎드려 바라본데 전하는 만신광없어서. 그럼 결국은 얘가 병조편사라는 것을 하고 나서 떠났다는 얘기는 결국 얘가 원했던 건 뭐야? 나 뭐 했으면 좋겠어? 서자라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뭐 했으면 좋겠어? 벼슬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 떠났어. 얘가 정리되세요? 활빈당 활동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셨고 만약에 숙제를 했다면 그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이 부분에서 활빈당 이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장면을 떠올리면서 임금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활동 이유. 그치?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 어떤 억울함? 서자의 한계. 이거 알아주니까 떠나는 거야 지금. 그지? 됐어요? 자, 그러면서 하더니 공중에 올라 아득히 날아버리는 거 놓치시면 안 되죠. 이거 현실적이지 않죠. 전기적 요소입니다. 제가 그때 비현실적 요소라고 크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런 행동들이 비현실적인 거는 전기적 요소고 배경 자체가 그런 건 환상적 요소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비현실적인 거긴 하지만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지만 전기적 요소는 활동, 이런 움직임에 더 행동에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금이 그 재주를 뽐내 칭찬했대. 그 후로는 길동에 폐단이 없으니 자 나라 입장에서는 말썽꾸러기죠. 그죠? 사방이 태평하였다. 길동이 조선을 하직하고 남경 땅 제도라는 성으로 들어가. 자 환경 장소 이동. 수천 후에 집을 지었어. 집을 짓고 이게 뭐 하려고 그러지? 남경 땅 제도라는 성 공간 이동. 공간 이동이 나타나면은 여러분 표시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얘들아 소설은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볼 건데 한 번에 다 볼 수 없으니 장면 단위로 끊어서 보자고 했는데 그때 공간 이동이라는 것은 아주 뚜렷한 장면 단위의 신호죠.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장면 단위로 읽으실 때 좋은 것은 이렇게 공간 이동을 확인하면서 가는 게 좋고 또 출제 요소이기도 합니다. 농업에 힘을 쓰고 무기창고를 지으며 군법을 연습하니 병사는 잘 훈련되고 양식은 풍족하게 되었대.
잘먹고 잘 살았네. 그치? 그러더니 이제 또 중량이 나왔고 아무런 것도 없고 밑에 A가 나와있어. A 부분은 당연히 출제 요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길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돼요. A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저것 물어볼 겁니다. 내용 정리 잘 보고 장면 단위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상주, 인형이, 자세히 보니 이런 말이 어려워. 곧 길동이라 붙잡고 통격하며 일단 상주 인형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표시는 하는데 아직 이 인형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그지? 아무도 힌트를 주지 않았어.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상주 인형 표시는 일단 해놓고 곧 길동이라 붙잡고 통곡한대. 누구지? 아우야 라고 부릅니다. 이제 알겠지? 누구야? 누구야? 내 형이겠지. 얘 우리 길동이 형이야. 길동이 형인 거야. 알겠니? 그러면서 어디 갔었더냐? 아버지께서 평소에 유언이 뭐야? 유언은 뭐야? 얘들아? 유언이 뭐야? 남길 유자잖아. 그럼 뭐야? 이런 데서 인물의 정보를 찾아야지.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 돌아가신 거야. 아, 그러고 보니 이게 보이네. 상주. 상을 당했을 때 주인. 호스트.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이지? 장례중이라는 거 알았겠지? 알겠니? 장날부터 상주를 하니까. 얘도 상주지, 뭐, 길동이도. 이제 우리 어찌 자식이 되겠느냐 확실해졌네요. 그죠? 네가 어찌 중이 되어 다니는데 지금. 선생님, 아까까지 가서 농사 짓지 않았어요? 중이 된 거야. 알겠니? 받아들여. 알겠지? 장날 연결하려고 하지 마. 길동이 대답했대. 다 알려줘, 또 다 알려줘. 소자가 자기 낮춰서 말하는 거죠? 조선을 떠나 머리를 깎고 중이 됐네. 그지? 중이 됐어. 확인해야 돼. 지수를 배웠습니다. 지는 뭐냐면 땅짓잖아요. 땅의 기운에 대한 다루는 기술이거든? 그럼 우리나라에서 땅의 기운을 다스리는 기술이 뭐야? 초성기지. 제일 먼저 맞히는 사람한테 네? 누구 맞췄는데? 손들어. 누구였어? 빙고. 이거 맞춘 분한테 오늘 제가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서비스된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게 지금 고2쯤 되니까 감흥이 없구나. 아까 중학교 애들은 이거 하니까 전부 다 눈이 초롱초롱해서 뭐 어떻게든 맞추려고 별걸 다 맞추려고 하던데 우리 애들은 역시 나이가 들었어. 풍수지리. 그럼 풍수지리를 공부했대. 알겠지? 또 딱 필요한 걸 딱 공부했어. 자, 이제 부친을 위해서 좋은 터를 구했대. 어디다 쓸 거야? 부친을 위해 좋은 터. 물자리. 그치? 물자리.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죠? 모치는 염려마소서라고 얘기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인형을 크게 기뻐하며 말했대. 땡큐. 오, 좋다. 이런 거지. 진짜? 언제 그런 걸 배웠어? 막 이런 거지. 그치? 너희 재수가 기이한지나 좋은 털 얻었으면 무슨 염려가 있으시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옆자리가 여러분이 무슨 관계가 있어. 그치? 관심 없잖아. 근데 조선시대라는 걸 배경으로 했어.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옆자리라는 건 뭐 말도 못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가끔 예능 프로 같은 데서 막 무당 나오고 이런 거 보면 그러잖아. 조상이 도와줬다. 조상이 이렇게 잘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도 옛날에 그런 거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거 했었는데 선생님은 외할머니가 집안이 지켜주는 사람이래. 그래서 시집 못 가나 봐. 집안에서 지켜줘가지고. 못 가게 나를 잡고 있나 봐. 아무튼 그런 게 진짜 있대요. 저는 좀 안 믿고 싶은데 약간 있긴 있는 것 같아. 막 그 작두 타고 이런 거 보면 진짜 같지 않아요? 이거 핸드폰에서 나오는 거야? 손수독제. 되게 똑똑해, 누나. 다음날 길동이 운구 알죠? 시체를 옮기는 거, 시신을 옮기는 거, 모친을 모시고 서강 경변에 이르니 지위에 놓은 대로 배가 멋있다. 지위에 놓은 대로 배가 다 기다리고 있었어. 배에 올라서 화살같이 빨리 저어서 한 곳에 다다르니 여러 사람이 수십 척의 진정한 보스가 되어 수십 척의 배를 대어놓고 있었대. 서로 반기며 호의하여 가니 그 광경이 대단하였다. 어언간 상위에 다다름에 인형이 자세히 본즉 산세가 웅장하더라. 길동이 정해놓은 몇 자리겠죠? 거기 간 거야. 길동의 지식에 못내 탐복하였다. 일을 마치고 함께 길동의 처소로 돌아오니 백씨와 조씨가 시어머니와 시숙을 맞았다. 그러면 백씨와 조씨는 누구겠니? 얘들아, 길동이 지금
지금 자기 지역으로 데려간 거 아니야, 가족들을. 맞아가지고 시어머니가 시숙은 뭐니? 시자가 들어가면 시댁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시동생이나 시어른,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형 이런 얘기야. 남편의 형? 인형이지, 인형. 그럼 얘는 누구겠어? 시리 춘섬이겠지. 홍길동 엄마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얘는 누구겠어? 인물관계를 파악해야지. 안중현한테 이렇게 오래 끌 일이야? 누구겠어? 홍길동 부인, 홍길동 몇 명이야 또.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니? 얘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서 서러웠어. 서자라 서러웠어. 근데 자기는 또 누구 서자를 만들었네 또. 그지? 모순적이네. 남자들이라네. 자, 인형과 춘성은 바로 나오네. 그치? 못내 길동의 지식을 탐복했다. 여러 날이 되자 인형은 이제 어떻게 했어? 길동과 춘성을 이별하면서, 그럼 길동하고 춘성은 남아있는 거네. 산수를 지극히 모시라 당부하는. 자,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길어야 일주일 정도밖에 장례를 안 치르지만 옛날에는 몇 년상이었니? 3년상. 진짜 효심은 엄청 지극했어. 자, 그래서 하직하고 출발했어. 본국에 이르러 조선이겠지? 모 부인을 배웠고, 이건 뭐 본부인, 홍판서의 본부인, 인형의 엄마겠지. 그지? 전사실을 보아니 부인이 신기하게 여겼다. 밑줄, 길동이 재산을 극진히 받들어 3년상을 마침에 중요하다. 모든 영웅을 모아 무에 익히며 농업에 힘쓰니 병사는 잘 조련되고 양식도 풍족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우리가 얘가 지금 어디서 이러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 남경당에서 끝났어, 그지? 근데 왠지 계속 남경당에서 또 다른 데 갔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 그럼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은 그냥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대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제 뭐로 바뀌었니? 율도국이라는 이렇게 돼 있죠. 장면이 또 바뀌는 거예요. 장소가 이동했기 때문에. 기름진 평야가 수천리나 되면 덕화가 행해지니 실로 살기 좋은 나라다. 길동이 매양 마음속으로 생각해오던 말이다. 이성국이지. 모든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이제 내가 율도국을 치고자. 자, 여러분 보세요. 율도국이라는 거는 빈 공간에 남아있는 섬에 어디 들어가가지고 세운 게 아니었어. 어떤 거였어? 기존에 살고 있는 거를 친 거야, 내가. 그대들에겐 정성을 다하고 그날 진군을 하였다. 길동은 스스로 선봉장이 되고 마숙으로 후군장을 삼아. 마숙 동그라미 칠게요. 오른팔 정도 되겠죠. 신복 정도 되겠죠. 정예명 5만을 거느리고, 저 5만 명입니다. 율도국 철봉산에 다다라 싸움을 걸었대. 자, 이제 그럼 어때? 리액션이 나오겠지. 이 안에 별게 다 있네, 진짜. 너무 다이내믹하네. 짧은 순간에, 그지? 봤더니 어떻게 됐어? 누가 나왔어? 율도국 태수가 나왔어. 김현주. 크게 놀라 왕에게 보고서, 왕이 또 이따 잘 봐요. 율도국의 태수가 그 지역의 어떤 벼슬아치 정도 되는 거겠죠. 아니면은 뭐 봉건제로 치면은 한 토 정도 되는 거겠죠. 난데없는 군사, 아까 5만이었어. 그것도 정예중이야. 정예는 잘 훈련돼. 놀라서 왕에게 보고하는 변 한 부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싸웠어. 자, 그런데 길동이 이를 맞아 싸워서 한 번에 김현중을 빼고. 왜? 홍길동은 뭐니까? 영웅이잖아. 영웅인데 겨우겨우 이겼어. 홍길동도 크게 다쳤어. 그럼 영웅이 아니지. 그러니까 한 번에 촥촥 김현중을 빼고 철봉을 얻어. 철봉 지역이 됐잖아. 지명일 것 같아, 철봉은. 철봉이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철봉. 철봉은 아니겠죠? 지명이겠죠? 철봉을 지키게 하고 지역을 얻어서 백성을 달래어 위로하였다. 리더십이 상당하네요, 그죠? 정철이라는 또 인물이 있나봐요, 정철. 정철로 하여금 철봉을 지키게 하고 대군을 또 지휘하여 바로 도성을 칠 때, 자, 도성이라는 건 이제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수도를 말하는 거, 수도. 격서를 율도국에 보냈으니, 자, 격서라는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겠니? 메시지 아니에요, 메시지? 이거는 사실 뭐냐면 적장에게 보내는 글이야.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 모른다고 쳐도 여러분한테 편지를 보냈어. 내용은 이러하였다. 의병자,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 의병자네. 의로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병사네. 그를 율도왕에게 붙이나니. 대저 잘 나옵니다. 무릎. 생각건대, 또 생각해보라는 거야. 임금은 한 나라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요 천하 사람의 임금이다. 내 하늘의 명을, 이런 거 미쳤죠. 하늘의 명이래. 그러니까 나를 거스르는 건, 나와 맞서 싸우는 건 뭐다? 하늘의 뜻에 맞서 싸우는 거야. 그치?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명분을 아주 그냥. 자, 먼저 철봉을 깨뜨리고 물 밑에 들어오니 왕은 싸우고자 하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 항복하여 살기를 도모하라. 살아봐라 이런 얘기지. 왕이 보기를 마치자 크게 놀라 우리나라가 철봉을 거기가 이제 굉장히 그 군사적 요충지였나 봐. 그걸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으니 어찌 대항하겠냐면서 항복합니다. 있죠. 길동이 성중에 들어가 백성을 달래어 안심시키고 왕위에 오른 후 전에 율도왕을 의령군에 보냈어. 뭔가 그래도 대우를 해줬어. 뭐 했으니까? 항복했으니까. 그죠? 길동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마습과 추천을 바꿔 뭐 했어? 개국공신이죠? 자의정과 우의정을 삼고 나머지 여러 정들에게 또 벼슬을 내리니 부족에 가득 찬 신하들이 만세를 불러 하려야 했다. 자, 3년 안에 산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 떨어진 물건도 주워갔지 않아. 대한민국이네? 그치? 외국인들이 되게 놀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핸드폰도 놓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고 노트북 같은 거 그냥 펼쳐놓고 카페에 있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기절하네, 기절하네. 너무 놀라죠. 대단한 좋은 나라예요. 그죠? 태평성대 일을 할만했다. 자, 갈게요. 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오늘 좀 안 웃겨요? 세상 다 보이는데. 자,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길동의 버즐이 막히는 것을 보면 소설이네요. 맞죠? 당대 사회가 인재를 등용하는데 폐쇄적이었음을 알 수 있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번. 신분차별에 저항했던 길동이 버즐을 받자 자신의 행적을 뭐라고 얘기했어? 죄라고 부르는 걸 보면 납작 엎드리면서 벼슬을 받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길동이 옥망성취 과정에서 당시 사회제도와 타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봉건체제의 상징인 임금이 당대 사회제도의 부당함에 공감을 했어요? 그래, 속상했겠지. 나도 서자를 차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래요?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부당함에 공감한 적 없어요. 그래서 X예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길동의 제도는 칭찬하죠. 그죠? 그 다음 분란을 일으킨 길동에게 임금이 벼슬을 내려 길동의 불만을 달랠 뿐 밑줄 근본 원인을 해소하진 않았죠. 그죠? 당시 사회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계가 있었으면 알 수 있고 길동이 율도국을 침략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면서도 스스로를 의병장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 결국 욕망성취 과정에서 행위와 명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왜 자기가 의병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9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자, 길동이 하늘에서 내려오자 임금은 그를 선동으로 오해했다. 괜찮죠? 인형은 부친의 장례식에 나타난 길동을 동생으로 대했죠. 아버야, 아버님께서 막 이러면서 길동은 잘 훈련된 정예병을 이끌고 율도국을 공격했다. 맞죠? 오타가네요. 율도국 태수는 길동이 보낸 격서에 놀라 항복했다. 주의해야 되죠? 어렵다기보다 굉장히 디테일인 거야. 치사 빤스의 문제였던 거죠. 율도국의 누가? 왕이 놀란 거죠. 왕. 길동은 부하에게 벼슬을 주고 율도국을 다스렸다. 좋죠? 좌의정, 우의정, 여러 정색에 각각 벼슬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자, A에 대한 부분. 자, A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부친의 3년상을 길동이 영웅들을 모아 함께 치르는 과정에서 3년상을 같이 치렀어요. 마친 후에 만났어요. 틀렸어. 그 다음 부친의 생전에 홍보영을 허락받았던 길동이 부친을 사후에는 오히려 산소에 모시게 됐고 3년 동안 더 지극정성을 할 수 있는 건 인형이 안 한 일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식으로서의 지위가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죠. 2번. 자, 부친을 운구하는 일에 많은 사람이 엄숙하게 참여함으로써 부친의 평소, 이게 부친의 인간관계야? 다 오셨어? 막 꼬르고 지팡이 듣고? 아니지? 이거 누구야? 홍길동의 인간관계죠. 홍길동의 인간관계. 자, 부친의 산소에 모시는 자리에 모부인이 참석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누구? 춘선만 있었어. 그랬어. 부친을 위해 더운 터를 마련하고자 지술을 배운 길동이 길동을 모친이 염려해요? 뭔 소리야? 뭐 지금 어떻게 해놨대? 라면서 감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 문 열어놓으니까